치매 사례의 45%는 하루에 12분만 투자하는 3가지 무료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60세 이상이고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열쇠를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 몇 분이 귀하의 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하므로 내용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이 질병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치매의 거의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립니다. 대화의 흐름을 놓치고 같은 질문을 2번 합니다. 말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렵고 약을 먹는 것을 잊거나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귀하의 뇌가 공격받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를 인지할 때쯤이면 질병은 이미 2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귀하는 3가지 행동으로 오늘 당장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매일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30분씩 몸을 움직이십시오. 가벼운 산책이 아닙니다. 숨이 가쁠 정도의 빠른 걸음이어야 합니다. 이 단 한 가지 행동만으로 치매의 위험이 35% 감소합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뇌로 더 많은 혈액을 보냅니다. 증가된 혈류는 뇌세포를 살리는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은 뇌에서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 또는 BDNF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BDNF를 뇌를 위한 비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기존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하고 70세나 80세의 나이에도 실제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구체적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십시오. 이것을 연속으로 15회 반복하십시오. 1분간 휴식하십시오. 3회 반복하십시오. 총 6분이 소요됩니다. 왜 스쿼트일까요? 이 펌핑 동작이 혈액을 유압 리프트처럼 뇌로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쿼트 운동 전후에 뇌 혈류량을 측정한 결과 즉각적으로 2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와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이 스쿼트를 하십시오. 하루 6분이 귀하의 기억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릎 문제가 있는 분들은 벽 밀어 올리기를 하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며 걸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액을 뇌로 보내는 펌핑 작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2번째 행동은 전통적인 한국식 식단을 먹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드시던 방식으로 드십시오. 채소와 발효식품, 그리고 생선과 통곡물을 드십시오.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 그리고 과도한 설탕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치매 위험을 20% 줄여줍니다. 귀하의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고 불리는 독성 단백질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정상적인 뇌 활동은 이러한 단백질을 노폐물로 생성합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것들이 청소됩니다. 하지만 설탕과 나쁜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이 청소 과정을 방해하는 염증을 유발합니다. 독성 단백질은 금속의 녹처럼 쌓이고 20년 동안 쌓이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전통 한국 음식은 3가지 방식으로 이와 싸웁니다. 첫째로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뇌 염증을 줄여주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혈액 내 뇌 염증 지표가 40% 더 낮았습니다. 둘째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는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타우 단백질이 엉키는 것을 실제로 방지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로 채소, 특히 녹색 잎채소에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식단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때 발효식품 한 가지를 드십시오. 김치나 된장국 또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저는 플레인 요거트가 좋습니다. 매 점심과 저녁에는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십시오. 시금치와 케일, 그리고 깻집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집중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드십시오. 어떤 생선이든 좋지만 연어와 고등어, 그리고 정석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 가장 좋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십시오. 섬유질은 해마를 손상시키는 혈당 수치의 급상승을 조절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뇌의 독약입니다.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00명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번 이상 튀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40% 더 높았습니다. 감자튀김이나 치킨 또는 채소 튀김을 먹을 때마다 뇌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붉은 육류와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설탕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십시오. 탄산음료 한 캔에는 뇌세포를 죽이는 수준까지 혈당을 높이는 충분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매일 밤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자십시오. 수면 부족은 밤새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합니다. 수면을 고치고 뇌를 보호하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것을 낮 동안 쌓인 모든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씻어내는 야간 청소부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하며 충분히 오래 잘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위험합니다.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수면은 종종 우울증이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독립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다른 건강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수면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특히 가급적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십시오. 전자기기나 가로등에서 나오는 아주 적은 양의 빛도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실내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취침 전 3시간 이내에는 과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배우자가 잠자는 동안 숨을 멈춘다고 말한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으십시오. 수면 무호흡증은 밤새 뇌에서 산소를 앗아가며 치매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잠들기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실제로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대신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잠자기 1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끄십시오.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십시오. 그 후 천이 떨어지면 졸음이 옵니다. 카모마일 차를 마시십시오. 1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십시오. 이 일과는 귀하의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4세의 이 여사님은 6개월 전 눈물을 흘리며 제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생일을 3번째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지 못했고 매일 인스턴트 라면을 먹었으며 수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3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고 의자 스쿼트를 하십시오. 인스턴트 음식을 사는 것을 멈추고 대신 채소와 생선을 드십시오. 매일 밤 10시 30분까지 주무십시오. 3개월 후 그녀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모든 생일을 기억하며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레시피로
손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가족들이 이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무릎 통증과 허리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수정된 운동법을 시연할 예정이니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행동을 시작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하가 알아야 할 다른 위험 요소들에 대해 계속하기 전에 왜 오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뇌 파괴의 시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40대나 50대, 때로는 30대에도 시작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세포 사이에 쌓이기 시작하여 과학자들이 플라크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력은 완벽합니다. 귀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조용한 축적은 10년에서 15년 동안 계속됩니다. 2단계는 뇌세포 내부의 타우 단백질이 엉키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외부에서 공격하는 동안 이 엉킴은 내부에서 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기억 중추인 해마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귀하는 그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합니다. 이 단계는 또 다른 5년에서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3단계는 분명한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중요한 날짜를 잊어버립니다. 익숙한 길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잃습니다. 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질병이 시작된 지 20년에서 30년이 지난 것이며 이미 엄청난 수의 뇌세포가 죽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약물로는 그것들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상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지금 예방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체하는 매일이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는 또 다른 날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행동인 운동과 식단, 그리고 수면은 새로운 베타 아밀로이드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기존의 축적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지만 빠를수록 항상 더 좋습니다. 귀하의 뇌를 파괴하는 6가지 추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그리고 수면 외에도 치매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6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각각의 요인과 그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만 해결해도 귀하의 인생에 수년간의 선명한 기억력을 더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위험 요소 첫 번째는 고혈당과 당뇨병입니다. 중년의 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60% 증가시킵니다. 노년기가 아니라 귀하의 40대와 50대인 중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혈당은 햄의 직접적인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데시리터당 140mg 위로 치솟을 때마다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이 손상됩니다. 수년에 걸쳐 이것은 수천 번의 미세 뇌졸중을 일으켜 조용히 뇌세포를 죽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당뇨병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도 뇌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당뇨 전단계 또한 위험을 높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8,000명을 1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당뇨 전단계인 사람들은 완전한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치매 위험이 30% 더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절제가 필요합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공복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100 이상이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식단에서 모든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으십시오. 흰쌀밥과 빵, 그리고 면 요리와 단 음식은 안 됩니다. 현미밥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로 대체하십시오. 매 식사 후 30분 동안 걸으십시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 몇 주 안에 혈당을 20에서 30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도 생활습관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면 약을 복용하십시오. 가장 흔한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은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당뇨 관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매 위험을 20% 감소시킵니다. 62세의 최애 선생님은 공복 혈당
115인 당뇨 전 단계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2년 안에 당뇨병 환자가 되어 치매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흰쌀밥을 먹고 일주일에 2번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현미밥으로 바꾸고 식후에 걷고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미밥이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5년 더 흰쌀밥을 즐기고 자녀들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현미밥을 먹고 증손주들까지 기억하는 것이 나은지 물었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 와닿았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혈당은 정상이 후보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 한 달이 지난 후 그는 흰쌀밥이 그립지 않게 되었습니다. 활력이 좋아지고 몸무게가 줄었으며 20년은 더 젊어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위험 요소 두 번째는 중년의 고혈압입니다. 40대와 50대에 혈압이 140의 90 이상인 고혈압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60% 증가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인 노년기의 고혈압은 엇갈린 결과를 보입니다. 어떤 연구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는 노인의 저혈압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노출 기간에 있습니다. 중년부터 시작하여 20년이나 30년 동안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의 혈관을 끊임없이 두들깁니다. 이것은 미세 뇌졸중으로 인한 사멸 조직 부위인 백질 변성을 일으킵니다. 70세가 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70세 이후에만 상승한다면 수십 년간의 손상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년부터 혈압을 조절하십시오. 40세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2번 하셨소. 확인하십시오. 130에 80 이상이면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소금 섭취량을 하루 5g 미만으로 줄이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짠 생선이나 소금을 더 넣은 된장찌개 그리고 과도한 소금으로 만든 김치를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운동하십시오. 과체중이라면 체중을 감량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혈압을 10에서 20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개월 후에도 생활습관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면 약 복용을 시작하십시오. 부작용이 두려워 혈압약 복용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부작용인 뇌졸중과 치매는 그 어떤 약의 부작용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환자보다 치매 위험이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위험 요소 세 번째는 높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은 2024년의 새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중년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으면 치매 위험이 20% 증가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뇌도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로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좁혀 산소 전달을 감소시킵니다. 둘째로 뇌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이 증가합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의 연구에 따르면 40세부터 70세까지 5,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중년에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100 미만이었던 사람들에 비해 70세 때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50% 더 많았습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LDL이 130 이상이라면 지금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설명한 전통 한국식 식단은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생선과 채소, 그리고 통곡물과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붉은 육류와 튀긴 음식, 그리고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십시오. 매일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3개월 안에 LDL을 20에서 30포인트 떨어뜨립니다. 식단과 운동이 충분하지 않다면 스타틴 약물을 고려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스타틴은 일부 사람들에게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JAMA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년에 스타틴을 복용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19%더 낮았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위험과 이점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위험 요소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79%더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이 거의 2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산소를 줄이며 염증을 증가시키는 4,000가지 이상의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10년 안에 치매 위험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1만 명의 흡연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50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들은 70세 때 치매 위험이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60세 이후에 금연한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 수치가 높았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끊으실 수 있어요?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40년 동안 담배를 피우다 성공적으로 끊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거나 지원 그룹에 가입하거나 침수를 시도하는 등 무엇이든 효과가 있는 것을 하십시오. 처음 2주가 가장 힘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갈망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위험 요소 5번째는 청력 손실입니다. 치료되지 않은 청력 손실은 치매 위험을 40% 증가시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의사가 놀랐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뇌는 뭉개진 소리를 해독하려고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은 뇌의 자원을 고갈시켜 기억 형성이나 명확한 사고를 위한 에너지를 줄입니다. 또한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물러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6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청력 검사를 받으십시오.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사용하십시오. 자존심이나 허영심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현대의 보청기는 아주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70세의 강 여사님은 3년 동안 보청기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대화를 놓쳤고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으며 우울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딸이 그녀를 설득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2달 만에 강 여사님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하며 명석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뇌의 전등을 다시 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위험 요소 6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는 것과 사회적 접촉이 적은 것,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모두 치매 위험을 50% 증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게임을 하고 교회에 다니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때 뇌는 복잡한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고 사람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응답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의 신경망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00명을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신체 건강과 같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치매 위험이 64% 더 높았습니다. 외로움 자체가 뇌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교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노인복지관에 가입하십시오. 종교 행사에서 얘기야? 어서요네. 제안은 아무 오결결이야. 그야 수능자자와 한서 그거 난데 싶지요. 그럼 그거 한가다 창덕했던 강의를 들으십시오.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이웃과 바둑이나 장기를 두십시오. 구체적인 활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76세의 김 선생님은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날을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며 보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귀하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고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가 매일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는 무료 급식과 활동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에 가입했습니다. 또래 남자들과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딸이 놀라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더 명석해지고 행복해졌으며 삶에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력 문제는 안정되었고 심지어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의 힘이 그의 뇌를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모든 것을 실천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표는 발표된 연구와 저의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주에서 2주 차에는 에너지 수준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플라세보 효과가 아닙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증가시키고 더 나은 수면은 염증을 줄입니다. 3주에서 4주 차에는 가족들이 귀하가 더 기민해지고 대화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또는 어제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은 세부 사항을 더 잘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차에는 기억력 테스트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납니다. 뇌 스캔을 한다면 해마로 가는 혈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개월 차에는 상당한 개선이 있습니다. 받아 적지 않고도 약속을 기억합니다. 복잡한 대화를 쉽게 따라갑니다. 아마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귀하가 얼마나 명석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1년 차에는 운동과 식단, 그리고 수면과 위험 요소 관리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귀하는 사실상 뇌의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러한 중재를 따른 사람들의 뇌 스캔 결과는 10년 더 젊은 사람과 동등한 뇌 부피와 기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꾸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운동은 귀하를 구하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건강하게 먹고 다시 튀긴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새로운 평생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3가지 핵심 행동인 운동과 식단, 그리고 수면이 있습니다. 관리해야 할 6가지 추가 위험 요소인 당뇨병과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흡연과 청력 손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를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귀하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배운 것을 잊어버린 채 치매가 귀하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똑같이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아래 댓글에 귀하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글을 쓰면 그것을 끝까지 실천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짐을 보는 것은 귀하가 꾸준함을 유지하는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모든 체력 수준에 맞게 수정된 운동 시연 전체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맛있고 준비하기 쉬운데 건강에 좋은 한국식 식단 레시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녀의 생일을 잊었던 이 여사님을 기억하십시오. 당뇨 전 단계를 극복한 최 선생님을 기억하십시오. 보청기로 인생을 되찾은 강 여사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를 위해 싸우기로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귀하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억력은 소중합니다. 귀하의 가족은 귀하가 명석하고 온전하게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치매가 귀하의 마지막 노년을 앗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예방하는 힘은 귀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운동 시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귀하의 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은 귀하가 가진 유일한 뇌입니다.